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 코로나 세계대전 이거 이제 세계 각국이 다 영향을 받는데 지금 미국이 엄청나죠. 하루에 거의 2,0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 구독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도와주시는 덕분에 백모세너 탈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우선 표부터 잠깐 보시면요. 미국이 이제 하루 증가율이 10% 이하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모수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3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하루 거의 2,000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사망자가 15,000에 육박했고요. 중국은 이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다 뒤집히니까 우리는 뭐 병 발병 안 한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고 하루에 이제 연달아서 한 2, 3일 60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조금 완화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신규가 이제 50명 이하, 40명 이하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적이 아니라 진행 중인 그 환자가 3,246명.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 2, 3일 지나면 진행 중 환자의 수가 2,000명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나마 돌아갈 때들은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정말 한국 국민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진과 국민이 워낙 잘 해서 이 정도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댓글에 보면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지금 뭐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 대구라든지 이게 집단 발병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감염이 확실한 데만 이때까지 제한적으로 무료 검사였고요. 지금도 옛날부터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료 검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오늘 약간 감기 증상이 있어서 반농반진으로 우리 단체 돈으로 줄 테니까 얼른 가서 검사하고 와라. 우리가 단체 돈으로 왜 줘야 되냐? 우리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별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잡혀감에 따라서 하향으로 잡혀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등 누적 확진자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을 넘어서거나 이미 한국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누적 확진자가 6,000명 이상 되는 나라들이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잘못될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의료진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망 이런 데서 속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중환자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이건 말씀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경증 감염자들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주기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한 5,000명에서 10,000명 연령, 지역,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직종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그룹을 해서 이미 표본을 뽑아서 상당히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다시 들여다봐야겠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테스트 숫자가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테스트 숫자가 이때까지 한 44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50만 가깝고요.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숫자로 보면 유럽 일부 국가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 스위스 같은 데들, 또 아이슬란드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이 저희보다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숫자가 많아요. 저희가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숫자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가 한 45만 46만 되니까 인구 100만 명당
검사한 숫자 자체가 10,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코 세계 수준에서 처지는 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테스트 추세나 또 사망자 추세, 또 중환자 추세, 또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특별히 많이 감추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신 혹은 불안감 또 이런 분노 이런 게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그 무의식적인 그런 인간 심리가 좀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냉정해져야 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상황이 조금 잡힐수록 문재인 586 집단한테 불리합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추세가 나옵니다. 상황이 잡힐수록 문재인 586 집단한테 불리합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이제 뭐 막 내놓고서 이거 중국 공산당이 이건 범인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한 1분짜리 그 폭스뉴스의 스티브 배넌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I mean, Steve, you and I talked on Sunday about the fact that they cornered the market for protective equipment in January while they were downplaying the coronavirus. They actually acquired 2.02 billion masks, 25 million pieces of protective clothing. They already make half of the capacity of all masks in the world. Why did they need to buy another 2 billion in January while they were playing down the coronavirus? Not just playing in, they were lying to people about the human-to-human transmission. They knew they had it. They vacuumed up all the PPE, protective equipment,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Brazil. So later on, they could use it as a strategic advantage to give back to countries to kind of bleed it out like they did with Governor Cuomo. It's unacceptable. This will be proven, and this shows you it's premeditated murder of those doctors and nurses from Italy to South Africa to the United States that died in service to their fellow citizens in their country. The blood is on the hand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 막 2천만 장 이렇게 사들여 갔단 말이에요. 그 의사들 입는 그 비닐로 된 간호사들 입는 가운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런 걸 만드는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이런 거를 PP 이런 걸 막 사들여 갔다고요. 싹쓸이를 했다고요.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그런 물품이 동남 나라에 내고는 우리가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또 유세 떨고 그 압박가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런 짓을 하던 시점에 중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전 세계에 되고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 전염이 별로 안 되는 괜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걱정들 마세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뒤로는 다 사들인 거예요. 그게 지난 1월, 2월 초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중국 공산당 내지는 중국 체제 자체가 거의 침몰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자기들은 뭐 극복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통계로 보면 숫자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하룻밤에 2,000명씩 죽어나가는데 저게 극복될 리가 없죠. 그리고 저렇게 거짓으로 통계를 막 잡아버리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는 만연이 돼 있는데 보고를 타고 위에 올라가면서 극복됐다라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극복됐다라고 나중에 착각을 해요.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해 버린다고요. 그 시스템 관성이. 그렇게 되면 이제 조치를 못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적합한 조치를. 또 뒤늦게 조치를 취하면 이상하게 막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의료 물품 다 사들인다든지 이런 매점매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인류적 작태를 저지르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저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말하자면 세계 그 제조업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생산기지 1번지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이제 이걸로 끝장난 거다. 이걸로 끝장난 거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반 후에 우리가 백신이 꽤 쓸만한 백신이 상용화돼서 이 병을 완전히 극복한 후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전 극복하면 이제 그 다음엔 북한 해방 가는 거죠, 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병이 기승을 떨면요, 아무리 바보 같은 지도자도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지도자의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트럼프를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굉장히 안 움직여요. 트럼프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오바마 때와 유사합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때 오바마가 일기 임기의 말 지금 이 시점에서 오바마가 40% 후반대였는데 지금 이 표에서 이게 오바마랑 트럼프를 같이 그려놓은 표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오바마가 이 시기에 40% 후반대역에서 50% 초반대역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도 똑같아요. 지금 40% 후반대역에서 50% 초반대역 움직이고 있고요. 코로나 효과 때문에 소폭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3%포인트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어떠냐? 이탈리아가 콩트 수상이 46% 지지율에서 71% 지지율로 무려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은 68%에서 79%로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은 36%에서 51%로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뉴욕지사 쿠오모, 여기 민주 친중파죠. 2월 차이나타운 축제,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정월 대보름 축제였을 거예요. 거기서 우한 짜유 이렇게 막 이제 우한에 기름을 더 버라. 우한에 기름을 더 버라. 이게 이제 가유거든요. 기름을 더 버라. 근데 이게 이제 힘내라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지난 한 5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런 친중파인데도 불구하고 개판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이 지금 15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뉴욕 전체가 우리 한참 때 대구 같은 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뉴욕이 살벌합니다. 뉴욕 감염률 보면 15만 뭐 이렇게 되거든요. 27%에서 71%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뉴욕 시민들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이가 맞아. 그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야. 뭐 이따구 소리 하면서 말하자면 박원순이는 중국 짜유, 중국 힘내라. 2월 말에 박원순이가 그랬을 거예요. 우한 짜유 그랬단 말이죠.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지지율 안 올라가요. 문재인 쪽. 이게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의미에서 한국 사람 기억력 좋다 이거예요. 이런 점은. 두 번째, 자기랑 직결되어 있는 점은 기억력 굉장히 좋아요. 한국 사람들. 자기 피부에 바로 닿는 건. 두 번째, 이게 상황이 심각할수록 오히려 지도자의 지지율이 트럼프 경우처럼 약간이라도 혹은 예를 들어서 뉴욕 지사 쿠오모나 혹은 프랑스 마크롱처럼 왕창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한 코로나, 중공 코로나를 우리가 억제하는 게 또 억제돼 있는 현실이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막 몬도와네 같이 어지럽게 판 벌어지면 우리니까 건질 걸 다 건진 거예요. 한번 폭발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잘못해서 폭발했다 기억을 하고 있고 억제됐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문재인 저거 안 되겠는데, 민주당 안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구도 자체는 미래통합당에 굉장히 유리해요. 워낙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개판을 치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200석도 넘길 수 있을 뻔했어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제대로만 했으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 지지율이 왜 이렇게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작게 오르냐.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3%포인트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누구예요? 이탈리아 총리. 나라 개판 났는데 지지율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콩트가 46%에서 71%까지 올랐으니까 25%포인트 올랐단 말이에요. 뉴욕지사 쿠오모. 지금 뉴욕이 완전히 지금 유령 지역이 됐는데 27%에서 71%로
무려 44%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원인은 뭐냐면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어도 트럼프 싫다. 이거 뭐 안 움직여. 이 사람들은 절대로 뭐 막 옆에서 픽픽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트럼프는 절대로 아니야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또 반면에 거기에 상대 진영, 즉 트럼프 지지 진영, 공화당 지지 성향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야, 트럼프 잘하고 있잖아. 민주당은 좌빨 좀비 정당 아니야? 좌빨한테 사로잡힌 좀비 정당 돼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정도까지의 양극화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또 트럼프는 원래 이제 집권 때부터 이 양극화 전략, 이른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했죠. 처음에 하자마자 딥스테이트 공격하고 처음부터 글로벌리스트들 공격하고 처음부터 미국 수구 기득권 공격하고 이러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 전략을 해서 이때까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심연이 깊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못 건너간다고요. 이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정당 사이의 차이, 정책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따라서 정당의 호불호, 이 정당을 좋아하고 저 정당을 싫어하는 이런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이 분열이 굉장히 축소돼 있다고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가 그렇습니다. 특히. 반면에 미국은 2016년부터 이게 굉장히 두 진영 사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 성향 사람들과 민주당 지지 성향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골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이게 분열의 정치, 대립의 정치거든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펼칠 줄 알아야 돼요. 이른바 보수, 이른바 수구 진영에서. 그런데 분열과 대립에 씨앗만 되는 소리만 하면 숙청, 너 제명, 김대호 제명, 차명진, 너 제명할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분열과 대립의 구도로 밀어 넣을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른바 보수 정당이라는 데가.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에서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 그러죠. 4월 7일. 이게 왜 슈퍼 화요일이냐면 미국은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잖아요. 이 경선이 주마다 한 2,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여러 주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난 4월 7일 날 굉장히 많은 주들이 몰렸어요. 그날 하는 주로. 그 여기서 이제 조 바이든, 슬리피 조의 그 승세가 굳어졌습니다. 이 바이든이 이렇게 승세를 굳히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극좌 두 후보, 워렌과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 사이에 분열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이 어부지리를 한 거예요.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샌더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페인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경선에는 계속 참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찍어주세요라고 돌아다니지는 않겠는데 막상 프라이머리 코커스에 가보면, 그러니까 대선 후보 그 뽑는 그 각 주별 집회에 가면 그 투표지에는 조 바이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는 않겠지만 경선에 내 이름 남겨놓겠다 이거예요. 월에는 경선에 남겨놓는 경선 당연히 참여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캠페인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그러냐면 다른 말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샌더스는 캠페인은 포기하고 경선은 계속한다고, 월에는 캠페인과 경선을 계속한다예요. 왜 이 사람들 노림수는 뭐야? 대세는 지금 저 바이든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과반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워렌이나 이제 그 샌더스가 남아 있으면요, 바이든이 과반을 못 채우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마크 협상이 돼요. 이걸 브로커드 컨벤션이라 그럽니다. 컨벤션이 이때는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최종 전국 모임을 컨벤션, 내셔널 컨벤션이라 그러는데 그 내셔널 컨벤션 때 과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군소 그
경선 후보들이 이제 이제 말하자면 마크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정책 중에 뭐 반영하고 포스터 중에 어디를 우리 쪽 이름을 우리 쪽 추천하는 사람을 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패키지가 짜지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지금 바이든 워렌이 저렇게 뒤에서 딱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좌파를 안 잡으면 이제 대중이 안 모이고 경선에서도 이기기 어렵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 좌파를 손을 잡는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중도들이 바이든한테 등을 돌려요. 중도들이 야, 우리 민주당 이제 망했어. 너무 멀리 왼쪽 갔어. 아, 나 저기 대통령 저기 투표일 11월 6일에 나 투표 안 해. 이렇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럼 또 거꾸로 만약에 샌더스 워렌 이런 쪽에 극좌를 바이든이 일방적으로 밟았다. 즉 다시 말해서 7월 달에 열리게 될 민주당 전국 컨벤션에서 선출인 중에 1991명을 자기 힘으로 그게 과반인데 자기 힘으로 딱 장악했다. 바이든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선 좌파 정책을 많이 안 앉게 되죠. 중도를 의식하니까. 많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이제 샌더스나 워렌 지지자들 이 극성스러운 이제 좌파들이 바이든더러 저 배신자 그러고서 등을 확 돌려버려요. 그러면 또 이것도 또 곤란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슈퍼 화요일날 판세는 굳어지긴 굳어졌는데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게 바이든 딜레마거든요. 현실적인 중도 노선을 가면 극좌에서 공격을 받고 그것도 극좌도 둘이어서 선명성 경쟁을 하니까 뭐 딜도 못 쳐요. 내가 더 극좌스럽다라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지금 샌더스 쪽하고 워렌 쪽은 어느 하나라면 딜이 쳐지는데 이게 둘이 선명성 경쟁, 극좌가 둘이 선명성 경쟁하면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될지 모른다고요. 딜도 못 친다고요, 저거. 그러면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극좌랑 손을 잡게 되면 중도가 맥이 빠져서 본선에 투표장에 안 나오고 그렇다 그래서 중도만 가지고서 가게 되면 1991표 굳혀서 그러면 극좌가 저거 배신자라고 딱 이제 총불이 거꾸로 돌려서 바이든을 쏘기 시작하고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 바이든 자신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인의 52% 정도가 트럼프가 저거에 잘 못 대응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보기엔 특별히 잘 못 대응했다라기보다 미국 사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갑작스러운 동원 체제를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 그 점이 나로서도 참 맥풀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방에서 뭐 하나 결정하려고 그래도 법규가 막고 있고 기존의 관행이 막고 있어서 그거 다 프로세스를 밟아야 돼요. 이번에 FDA가 하이드로클로로퀸 그거 사용해도 좋다라고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무지하게 걸렸어요. 불과 그거 나온 지가 한 열흘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법규랑 상관없이 그런 쪽은 안 건드려요. 우리는 어디서 그걸 획정지어줬냐면 2월 초순인가 2월 중순에 이미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중앙 TF 그러니까 중앙 임상 TF, Central Clinical TF, 그러니까 국립의료원 의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지금 이 치료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거기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할 때는 입원한 환자든 혹은 집에 있는 환자든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할 때는 바로 같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같이 투입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근데 미국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이게 얼마 걸린 거예요? 우리보다 한 40일, 50일 늦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늦어요, 거기가. 천천히 온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에서 연방에서 결정을 해도 주가 또 그거를 오케이 하는데 또 시간 걸려요. 주가 오케이를 해도 의사 집단이 너무 오랫동안 말하자면 의료 분쟁에 의해서 의사들 보험 엄청 들잖아요. 의료사고, 의료 분쟁 대비한 보험들 미국에서는 노상 시달리니까 의사들이 이게 눈치 보면서 가급적이면 늦추죠. 그러다 환자 죽어도 그건 난 가이드라인 지켰고 주 가이드라인 지켜서 그리고 내가 아는
그런 이때까지 관행에 따라서 나는 배려물을 보고 판정해서 일했다. 그러고서 늦춰버린다고요. 만에 하나 조치했는데 퍽 잘못되면 다른 이유로라도 그럼 이제 또 이제 숨진 분들의 가족은 또 의사가 잘못 그 처방 경솔하게 해서 이제 숨졌다 그러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 위험보다는 차라리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게 덜 위험하다.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 심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린 그 노숙 거린들 그다음 마약 중독자들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밑바닥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그 트럼프의 행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누적돼 있는 데서 이게 대응이 늦어져 왔단 말이죠. 그 대응이 늦어져 오니까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많아요. 52%고 대응 제대로 하고 있다는 48%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바이든은 어떨 거냐. 바이든이라면 트럼프보다 더 못할 거다가 훨씬 많아요. 한 60% 나와요 그게. 바이든 끝난 거예요. 민주당 대선 지금 오는 시점을 딱 보면 대선 끝난 겁니다. 이거.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우리랑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지금 한국 통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조작되고 있다. 뭐 문재인 정부가 그걸 조작을 저 두 가지 반론인데 고의적으로 조작해서 실제 발생 퍼센티지를 낮추고 있다는데 발생률이 높으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트럼프는 워낙 그래서 3%밖에 안 올라갔지만 아까 마크롱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콘트 그다음 메르켈 심지어는 그 바보 같은 뉴욕 지사 그 주지사 쿠오모 보면은 전부 발생률이 높아져 가는데 막 44%포인트 올라가고 막 엄청 올라갔어요. 오히려 문재인이 발생률 높아졌는데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워낙 쟤는 완전히 친중이야. 쟤는 시진핑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사협회가 엄청난 공을 세웠죠. 1월 말부터 중국 입국 통제해라.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이 병이 막 보면은 이 곡선에서 이게 리얼미터 곡선입니다. 물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리얼미터 숫자라는 게 믿을 수 있냐. 오케이. 숫자는 신뢰성은 개판이에요. 그러나 이 기울기는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숫자 다 지워버리시고 기울기만 보세요. 병이 막 폭발할 때 살살살살 올라가요. 45에서 이게 이제 5주 전이니까 한 달 반 전부터 시작해서 한 8%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한 달 반 동안에. 그러다가 바로 이번 주부터 탁 꺾였다고요. 앞으로 또 꺾일 거예요.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되면. 다시 말하자면 발병률을 낮춘다는 것이 반드시 문재인 586 집단한테 유리하지 않다. 발병률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낮춘다는 게. 그제 반론의 첫 번째 반론.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곳곳에 다 전문가 사회예요. 결국 몸 아프면 갈 수밖에 없고 가면 다 의료보험 잡히고 의사 잡히고 다 그 체크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의 예를 들어서 80%가 중국 간첩 혹은 평양 간첩이 아닌 다음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추기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다 감추더라도 사망자 쪽, 중환자 쪽은 못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추세가 나와 있잖아요. 한국은 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케이스 끝난 걸로 따지면 2.7%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게 2.7% 정도. 그다음에 전체 케이스로 보면 한 2%. 전체 이제 누적 확진자 대비로 해서 우리 누적 확진자가 지금 10,000명 조금 넘는데 사망자가 한 200명 나오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람까지 계산을 하면 2%고 죄송합니다. 돌아가셔서 병원 밖으로 나가셨든지 병이 나아서 병원 밖으로 나가셨든지 끝난 케이스, 종료된 케이스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2.7%예요. 지금 그거 점점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를 뜻하냐? 아무리 낮추더라도요.
마지막 아무리 의도적으로 케이스를 은폐하더라도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자기 발로 아파서 오는 환자 그거 못 감춰요.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환자 못 감춰요. 중환자 못 감춰요. 이거 자체가 안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통계가 전체적으로 대충 믿을만하다. 그리고 이 통계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발생자 숫자를 낮춘다는 것이 문재인 586한테 유리하지가 않다. 다른 나라 케이스 보면. 사람들 일단 불안하면 기존의 권력자, 기존의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려는 그런 무리 근성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저는 이게 하락이 이게 이제 지난주 아마 월요일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4, 5일 전이니까 벌써 또 4, 5일 지났고 이제 다시 또 4, 5일 지나면 이제 열을 보면은 제가 보면 저렇게 되면 다시 50% 저 기준으로 한 번 더 꺾인다고요. 문제는 도로 원위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모든 지도자 중에 모든 대통령, 모든 수상 중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지율 원위치에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트럼프만 해도 3%포인트 올랐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 미국처럼 그 분열 대립의 정치를 해서 이게 골이 깊은 사회에서 3% 올랐다는 거는 저쪽 자유보수 진영에서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예요, 사실은. 오를 때까지 다 오른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자도 대답할 거 아니에요. 투표 안 할 사람들도 대답해요. 여론조사하면. 투표권 없는 영주권자도 여론조사 대답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권이 있고 투표 의사가 있는 층에서 또 투표할 사람 층에서는 오를 만큼 다 오른 거예요. 저게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오죽했으면 중동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솔레이마니를 참사를 했는데도 그거를 비판하고 공격하잖아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이 벽이 어마무시하게 쳐져 있는 거라고요. 이 벽을 못 깨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9.11 같은 거 터졌을 때 부시는 9.11 터졌을 때 30%포인트 올랐습니다. 한순간에. 지지율이. 2001년도에. 트럼프요 9.11 같은 거 터져보세요.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을 도발하고 중동을 도발해서 드디어 한 대 얻어맞았다 해서 지지율이 20%포인트 꺾일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3%포인트 올랐다는 건 굉장히 오른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에 황산을 사러 간다. 90% 황산 싸요. 99% 황산 엄청 비싸져요. 99.9% 황산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99.99%의 황산. 그거는 뭐 상당히 엄청난 희귀한 아주 고급 자재, 초고급 자재죠. 무슨 얘기냐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선에 가까워져 갈수록 그 마지막 0.1%, 0.1%, 0.1% 이렇게 채워나간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에서 3%포인트 올랐다는 건 무지하게 힘든 거고 문재인이 그런 의미에서 좀 오르는 듯 하다가 한 5주 동안에 추세로 보면 리얼미터 숫자는 믿지 마세요. 아무튼 추세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5주 동안 꽤 오르는 듯 하다가 꺾였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안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 전 세계 대통령, 전 세계 수상 중에 거의 유일한 케이스로 꼽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아까 봤듯이 미국 지금 바이든이 먹게 된 거는 뭐냐면 샌더스와 워렌 사이의 분열 때문에 먹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뭐냐? 좌파의 분열이 없어요. 희한하게. 미국은 좌파가 완전히 찢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DSA 같은 아주 극좌파인데 걔들은 민주당 바깥에서 놀아요 또. 민주당 바깥에서 논다고요. 그래서 이게 좌파가 미국은 여러 계보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우파는 트럼프가 당선될 때만 해도 여러 계보였었는데 한 3년 지나면서 완전히 트럼프가 표방하는 그러한 반 글로벌리즘 또 트럼프가 표방하는 엔타이 차이나 트럼프가 표방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러한 비전에 동감하는 쪽으로 여기는 다 판이 정리돼 있다고 이쪽은. 공화당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만 해도 판이 안 정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로 중요한 경선자는 아니었는데 경선자 하나는 중도에 그만두면서 트럼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그 몇 퍼센트 먹지도 못하는 그 아주 그 이름 없는 듣보잡 무소속 지지를 발표하고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2016년 말 2017년 초만 해도 전혀 트럼프의 정당도 아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3년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천하통일돼 있다고 이쪽은. 반면에 이쪽 저쪽 좌파는 족보가 갈래갈래 찢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한국은 일사불란하다고. 그럼 도대체 한국의 좌파가 어떠한 힘을 가졌길래 일사불란하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좌파가 일사불란한 까닭은 좌파 자체의 머리와 사상의 심오해서가 아니라 베이징과 평양 때문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 베이징과 평양이라는 무시무시한 아우라를 두르고 있는 좌파랑 투쟁하는 우파는 그럼 어느 정도 공력이 깊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전투적이어야 되냐? 이 기대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려고 발버둥치기는커녕 우리 분열 정치 싫어해요. 우리 대립 정치 싫어해요. 우리는 중립적이고요. 우리는 착하고요. 우리는 순둥이에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잡음이 삑 하고 나오면서 분열, 대립 이걸 상징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사람은 전부 숙청 중인 거예요. 내부 반동분자 숙청 중입니다. 황교안과 김종인이 총대를 메고 저게 누가 원하는 거냐? 조선중앙이 원하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좌파 애들은 분열의 정치를 쓰거든요. 쟤들 용어 보세요. 살벌하잖아요. 친일파, 수구, 극우, 파시스트, 죽창을 들자, 민중을 착취하지 말라, 재벌 국가 700조 원을 허물자. 이거 완전히 혁명적 언어예요. 분열 이건 분열의 정치의 극에 이른 언어거든요. 저희들 그 용어 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적폐 청산, 개혁, 검찰 개혁. 대한민국의 법조계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용어와 행태가 완전히 분열과 정체성의 정치인데 거기에 대항한다는 미통당은 저희 분열 몰라요. 대립 몰라요. 싸움 몰라요. 저희는 착하고 순수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박원순 보세요. 얼마나 박원순 서울시, 박원순이 했는지 서울시가 했느냐. 박원순의 서울시인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우리 아빠 미세먼지 해결사. 저대로면요. 지금 미세먼지 엄청 심해야 돼요. 왜냐? 요새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잘 안 하잖아요. 대중교통 쓰는 분들은 계속 대중교통 쓰지만 대중교통을 안 쓸 수 있는 대중교통 안 쓰고 집에서 차 몰고 나가도 한 10분, 20분 더 시간 쓰면 된다라는 사람들은 요새 다 차 몰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요새 트래픽 패턴을 보면 이 출퇴근 시간대는 극도로 정체됐다가 8시쯤 딱 지나면 확 뚫려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집과 직장, 집, 직장 이것만 왔다 갔다 하니까 차 몰고서. 그러면 박원순의 저 구호대로라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은 미세먼지 천지가 돼야 되는데 미세먼지 없잖아 올해. 왜 없냐? 중국이 산업이 마비돼 있으니까 없는 거죠. 중국이 산업이 마비돼 있으니까 전력을 안 떼도 되고 덜 떼도 되고 전력을 덜 떼도 되니까 저질 석탄을 떼는 저질 화력 발전소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박원순 서울시의 저 구호대로 따라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렉서스 좀 몰고 딱 출근하는 사람 딱 보면
저거 돈지랄하면서 미세먼지 만드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급의식을 강요하는 선동구호라고요. 저게 거짓. 미세먼지의 원인이 승용차도 아니고 중국이죠. 걔들이 저런 식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분열의 정치, 투쟁의 정치, 대립의 정치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